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서프라이즈 아침 식사의 모모. 2021년 1월 튀르키예 결혼 5년차 부부 남편 알리와 아내 루키예. 어느 평범한 아침 아내 루키예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은 서프라이즈. 그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분명 좋아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침실 룸 서비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행복한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 또 뭐 넣었어? 또 뭘 탔어 또. 과연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보, 오늘은 특별히 침실에서 먹을 수 있게 준비했어요. 얼른 일어나서 먹어요. 아, 나 좀 자야 돼. 아우, 깨우지 말고 좀 당장 나가. 좋아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돌아온 건 남편 알리의 냉정한 거절과 짜증. 결국 루키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와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아침 식사 서프라이즈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온 남편. 사람 살려! 내가 깨우지 말라 했지. 아, 왜 잠을 깨우 난리야? 너랑 끝이야. 당장 이혼해. 뜨거운 거 보았나? 아니면 들고 있는데 탁 쳐가지고 그 음식이 얼굴에 쏟아졌나? 아, 스프 같은 거 이렇게. 근데 완전 그거는 야,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뭐야. 살인 미수죠. 그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알리는 팔팔 끓는 물을 그대로 그녀의 목덜미에 쏟아부은 겁니다. 진짜 살인 미쳤다. 이건 아우. 어머머머. 아, 무슨 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화상을 많이 입었. 어머머. 뭘 끓여왔... 아, 어떡하니. 아니, 잠 좀 깨웠다고? 죽이려는 거야, 뭐야? 잠 깨웠다고 뜨거운 물을 부어? 아니, 그렇게 또 힘들게 밥까지 차려온 사람한테 저럴 거예요. 밥을 주는 게 어디냐. 애도 있었다며. 이 사고로 아내는 옷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로 등과 목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요. 이 상황에서 남편의 위협이 이어지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웃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남편 알리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분노 조절 당해요. 격리돼, 정신적으로 아픈 사회에서 사람. 좀 격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아. 아내한테 저럴 정도면 타인한테는 더 하겠지. 사랑으로 준비한 아침 식사 이벤트의 대가는 참으로 잔혹했는데요. 아내의 몸에 남겨진 화상 흉터보다 더 깊은 건 가장 믿었던 남편이 그어버린 지워지지 않는 파국의 상처였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진 남편, 모모의 잔혹 엔딩. 2013년 미국 몬태나주. 평범했던 어느 날 경찰서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남편이 친구랑 드라이브를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 코디가 사라졌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 조던의 실종 신고 전화였습니다. 뭔가 그냥 자기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아서 없어진 거로 지금 아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안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온 마을은 실종된 코디를 찾기 위해 발칵 뒤집혔고요. 피말리는 수색이 이어지던 실종 3일째. 기적처럼 코디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아내 조던이었습니다. 갔다 돌아온 거네. 어디 갔던 거예요? 남편 코디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절벽 아래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요. 사고 났나? 남편의 시신을 아내가 찾은 거예요. 그 넓은 국립공원에 사람도 없는 데서. 그렇지. 아내가 의심스럽네. 찾은 게 의심스럽다 이거지. 찾은 게 의심스럽죠. 굉장히. 경찰도 그 점을 수상히 여겼고요. 수사 결과 정말 소름 돋게도 범인은 아내 조던이었습니다. 어허. 놀라운 건 이들이 고작 결혼 8일째의 신혼이었다는 사실. 8일이면 좋아 죽을 때 아니야? 그냥 허니문이잖아. 8일이면요. 신혼여행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허니문. 네. 줄 일이 뭐가 있어. 뭐든 다 용서될 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을 넘은 파국의 그날. 사라진 남편 8일째 부부의 잔혹 엔딩. 사건 당일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산책하던 부부.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할 소리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결혼 후 행복하지가 않아.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국. 행복하지 않다는 아내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거친 말다툼이 이어졌고요. 잘 안 나? 노란 말이야. 그 순간 조던은 남편 코디를 절벽 아래로 확 밀쳤고
조디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추락사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조던은 범행을 덮기 위해 눈물로 실종 신고까지 하는 소름 돋는 연기를 펼친 건데요. 아니, 구급차를 불러야지. 이런 자연밖에 없는 데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연기한 거지.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던은 홧김에 남편을 밀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그래.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조던은 결혼 전부터 주변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속마음을 내비쳐왔고요. 사건 당일엔 친구에게 내가 연락 없으면 무슨 일 생긴 줄 알아? 라며 범행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살인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고민했으면 결혼을 말아야지. 왜 결혼하고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해결책이 아닌데. 전혀 아니죠. 고작 결혼 8일 만에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간 잔혹한 엔딩이었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모모의 정체. 중국 산둥성에 사는 결혼 19년 차 남편 왕 씨와 아내 상 씨. 남편 왕 씨는 화물차를 몰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부부 사이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가정에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남편 왕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저기 가서 눈 좀 붙여요. 아니에요. 당신도 쉬지 못했는데 당신이 좀 쉬었다 와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상주로서의 예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낯선 여성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서글프게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뭐냐?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희 아버님을 잘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라고요? 이 집 아들은 제 남편 왕레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도 저 하나고요. 제 남편 이름도 왕레인데요. 아씨. 그 집 살림? 배우자의 두 얼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둘째 며느리의 정체. 둘째 며느리라 주장한 여성은 남편 왕 씨의 내연녀. 남편 왕 씨는 아내 상 씨와 결혼한 지 3년 차부터 불륜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까지 양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화물차 장거리 운송을 핑계로 집을 비우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와 16년. 와, 무섭다. 그제서야 아내 상 씨의 머릿속에는 지독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은 매달 전국을 누비며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왜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왜 1년의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지내야 했는지, 16년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의문이 내연녀와 혼외자라는 잔인한 정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법정에서 보인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서류상 결혼하진 않았어. 그냥 필요에 의해 서로 돕고 산 것뿐이야. 불륜 사실을 부인, 16년간 남편 노릇과 아빠 노릇 해놓고 그저 돕고 살았다니. 아니, 뭐 돕고 살았다는 거 참 돕고 웃기네. 사는데 뭐 애가 나와.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법원은 두 사람을 사실혼으로 판단했고 중혼죄에 해당 남편 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과라도 하든지.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는지 사과를 일단 해야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둘째 며느리의 정체. 16년간 숨겨온 배우자의 두 얼굴이 공개되며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아내가 기록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이번에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인기 웹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는 오늘도 집에 오지 않았다. 희귀병을 가진 우리 아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가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아 참. 아들이 희귀병인데 그 바람을 핀다고요. 상상 같아 보이시나요? 그 현실은 웹툰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일본인 여성 네코 쿠사노. 하지만 이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 환자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 아휴, 날벼락이지 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인생이 무너지죠. 홀로 병원과 집으로 가며 매일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약이야? 아니 이 피임 기구들은 다 뭐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배우자의 두 얼굴,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들. 결국 남편의 외도가 탄로 났습니다. 무책임의 끝이네요, 그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아들을 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바람을 핀다고?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네코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찾아본 결과 무려 500명 이상의 상대와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500명을 어떻게 만나? 아니 이게 뇌가 감당을 해 그거? 매일 하루씩 갈아치워도 2년.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열심히 산다. 뭐 하는 거야? 심지어 그 상대들 역시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여성은 물론이고요. 포르노 배우까지. 심지어 남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남편은 성중독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부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네코는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부의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공개했던 겁니다. 사실 원래는요, 남편과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담은 일상툰을 연재 중이었지만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불륜툰으로 장르를 변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며 책으로까지 출간됐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가족을 이어가시겠습니까? 500번의 크락과 맞바꾼 소중한 가족.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유기를 공개합니다. 독일, 창과 방패처럼 이어진 7번의 몸. 야, 여보, 오늘 저녁은 냉동 피자로 간단하게 때우자. 고마워. 맛있겠는데? 그런데 피자를 먹은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진 아내. 아 이상하다. 그럼 뭐가 문제지?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엔 아내가 좋아하는 라자냐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아내는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자꾸 반복되는 상황에 남편의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이거 남편 또 뭐 독 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독을 탔다. 예. 근데 그 재현된 상황에서는 남편도 약간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의아했죠. 그 여자가 독을 탔어요? 자기가 먹을 거에다가? 그러고서는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오. 야 이게 맞으면 정말 소름이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출장을 떠나게 된 남편. 남편은 이번에도 아내를 위한 냉동 피자를 챙겨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출장 간 남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응급실인데요. 지금 아내분이 독성 중독 증세로 실려오셨어요. 상태가 위험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에?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지? 분명히 제대로 계량을 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남은 거냐고? 그래 남편이네. 배우자의 두 얼굴, 창과 방패처럼 벌어진 7번의 살인 미수.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 남편이 선택한 살해 방법은 아코니틴이라는 극강의 맹독성 물질. 단 1mg만 섭취해도 입과 혀 마비는 물론이고 손발 저림과 호흡곤란, 결국 심장마비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음식에 이 물질을 넣어서 무려 7번의 살해 시도를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번번이 실패. 결국 살인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대단히 나쁜 놈이다. 근데 아니 남편은 도대체 아내를 왜 이렇게 독살을 하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예언녀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내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이혼을 해라.
결과적으로 7번의 살인 미수에 그치며 창과 방패처럼 죽이려 하면 살아났지만요. 아내는 그동안 인공 심장 박동기 삽입 수술 받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남을 이혼을 하면 되잖아. 사람 죽이려고 그래. 남편은 7번의 범행 이후에 뻔뻔하게 내연녀와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체포가 됐는데요. 가족을 위해 자상했던 남편, 그 뒤엔 또 다른 두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가족들을 놀라게 한 뭐뭐. 미국에 사는 라이언과 에밀리 부부.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던 남편으로 인해 무려 4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라이언을 발견한 순간 아내 에밀리는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감격의 재회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도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4개월 만에? 사실 에일리는 남편이 4개월 전 사망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뭔 소리야? 4개월 전 홀로 낚시를 나갔던 남편 라이언이 연락 두절되자 에일리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현장엔 뒤집힌 카약과 구명조끼, 소지품만 덩그러니 남은 채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일리는 그 현장을 보고 라이언이 낚시를 하다 익사했다고 확신했고 무려 54일 동안 이어진 수색에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와, 아내 에일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왜 연락을 안 해?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도망가다 걸린 건가? 위험한 비밀. 가족을 놀라게 한 익사 자작극. 저봐. 사고처럼 보이게 카약을 뒤집고 미리 숨겨둔 보트로 탈출. 이후 전기 자전거로 110km를 이동해 도시를 빠져나간 뒤 와, 디트로이트를 거쳐 캐나다, 프랑스, 파리까지 지나 최종적으로 조지아에 도착.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채 벌미가 잡혔고 실종 121일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온 거죠. 제발 이혼을 해라.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혼을 해. 이런 노력으로 어,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면 되는 건데. 되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 같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실종 전 새 여권을 발급받고 생명보험에 가입, 와, 심지어 정관 보건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관 보건 수술을 왜 받아? 왜냐면 이제 지금의 와이프랑은 애를 갖고 싶지 않고 나의 새로운 여자와는 애를 갖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새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조지아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던 거죠. 남은 가족들은 고통 속에 밀어넣고 말입니다. 저는 환승 이별보다 잠수 이별이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환승 이별은 똥차 치웠나고 버리면 되잖아. 잠수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맞아. 걱정만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기사 첫머리에 여성이 남편의 뺨을 때린 것도 그래. 사랑해서가 아니라 왜 내 시간 낭비시키냐 이거야. 뺨밖에 안 때렸어. 바로 그런 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더 때렸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수색 비용 4천만 원 배상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고요. 결국 22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릴 거였다면 대체 왜 결혼했던 걸까요?